강성지층하고 중도층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좀 합니다. 예상된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강성지지층에 있는 세력, 그 어떤 당원들의 표를 조금이라도 더 낮쪽으로 가져와야지만 김문수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언이 더 강해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할 때 좀 센 발언을 많이 했죠. 그죠? 그건 선거 전략이죠. 당대표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죠? 자, 우리는 지금 투쟁만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선거는 대통령실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성과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대권까지 바라볼 수 있는 입지에 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죠. 강성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서 김문수 후보를 이기고 당대표가 됐다는 그 국민들의 인식, 이런 인식들이 지금 이제 이걸 좀 희석시켜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어요. 우리가 국회의원이 되고 시도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부분은 지지층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예, 반드시 중도표가 와야 됩니다. 당장 지금 뭐 당대표가 됐다 해가지고 그것이 뭐 대선 후보로 갔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이 좀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 대표가 선거 기간 중에는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라고도 했는데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 선거 기간 중 했던 발언들이 좀 뒤바뀌는 게 몇 가지가 보여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그런 것들 보면은 강성지층하고 중도층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좀 합니다. 예상된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이번에 경선을 할 때는 사실 좀 치열했죠. 치열하고 사실 김문수 후보가 이긴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4강전부터 장동혁 대표가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승리하지 않겠나는 그런 예상 속에서 장동혁 대표는 좀 확실한 표들을 좀 끌고 오지 않으면 특히 김문수 후보와 나눠 가질 수 있는 영역에서의 표를 가져와야 그죠? 저쪽에 가 있던 표를 하나 가져오면 2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승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강성지지층에 있는 세력, 그 어떤 당원들의 표를 조금이라도 더 낮쪽으로 가져와야지만 김문수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언이 더 강해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할 때 좀 센 발언을 많이 했죠. 그죠? 그건 선거 전략이죠. 우리가 선거를 저도 선거를 뭐 초선이지만은 제가 국회의원 선거도 해보고 한국교총회장 선거도 해보고 했지만 선거는 사실 이게 참 자기 인생을 거는 거거든요. 그 장 대표께서도 이번에 선거에서 낙선하게 된다면 앞으로 정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참 불투명한 상황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나름은 승리하고 싶겠어요. 그 선거에서의 승리 욕구를 우리가 비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장 대표가 강성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가 본다면 자, 지금 당대표가 됐습니다. 자, 당대표가 됐으면 당대표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죠? 자, 우리는 지금 투쟁만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통령과 이렇게 만나고 했지만 사실상 선거는 대통령실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성과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결국 우리는 그렇다면 권력을 뭐로서 가져올 수 있나요?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죠. 대화와 타협을 아무리 시도해도 권력을 가진 쪽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양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민주주의의 현실입니다. 그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죠? 그 법의 원칙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 그 사실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건 맞는데 그래서 이번에 인사, 어떻게 보면 당직을 임명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대표 때 했던 발언과 대표의 발언들이 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됐던 부분이고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런 부분을 이런 포지션을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뭐 긴가민가 이런 거네요.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헷갈리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갈수록 중도 쪽으로 향하는 대표가 되기 전에 후보 때 했던 것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지금 지방선거가 우리가 승리를 하지 않으면 장 대표도 위험하죠. 선거에 대해서 책임을 또 언론을 물을 수밖에 없는 일이 올 수가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본인을 지지해줬던 강성지지층에 실망을 안기고 좀 비판을 받더라도
나중에 지선에서 성과를 내게 되면 네. 그것은 승리죠, 그죠? 그런데 상황에서 지금 장 대표께서 가는 길이 이것을 우리가 좀 예상했던 것이고 충분히 일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길로 더 아마 턴을 갈 것이다. 그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이번 전대를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김문수 대선 후보였던 분이 패배했어요. 예. 재선 의원인 장동혁 후보한테. 예. 당에 좀 주류 세력이 바뀌고 있다. 구주류에서 신주류로. 이제 젊은 상대적으로 젊은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대표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모습인데 예. 장동혁 대표가 이제 대권까지 바라볼 수 있는 입지에 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숙제가 있죠. 장동혁 대표의 숙제는 이번에 승리하면서 강성지지층에 표를 많이 받아서 고맙다는 인사까지 하셨죠. 네. 근데 그 강성지지층의 지지를 가지고 우리가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건 현실입니다. 네. 자, 그런 데 대한 이미지가 지금 있단 말이죠. 강성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서 김문수 후보를 이기고 당대표가 됐다는 국민들의 인식, 이런 인식들이 지금 이제 이걸 좀 희석시켜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어요. 어느 특정 계층의 지지를 많이 받아서 됐다는 부분은 네. 좋은 부분이 아니잖아요. 맞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장 대표께서 이제 좀 희석시키면서 국민이 바라보는 정치인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선거 결과, 당대표 선거 결과를 보면 당신 80%, 민심 20%인데 네. 그 민심 20%를 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60%가 넘었고 장동혁 네. 대표가 39%대가 나왔습니다. 네. 자, 여기도 우리 다 아시지만 이 20% 반영 안에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보수와 중도표만 들어왔다 보면 돼요. 네. 민주당 지지 계층은 안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딱 보수라고 보면 되겠죠. 또 중도 정도까지. 여기서 김문수 후보가 60이고 장동혁 후보가 거의 39 정도라면은 큰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국민 여론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국민 여론에서 장동혁 대표가 많이 차이가 나고 졌지만 당심이 80%나 반영됐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국회의원이 되고 시도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부분은 지지층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예. 반드시 중도표가 와야 됩니다. 네. 네. 그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태생이 지금 이런 쪽으로 지금 좀 출발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앞으로 희석시키고 또 좀 새로운 변화의 이미지를 주지 않으면 네. 고차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어떤 새로운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국민들 앞에 좀 보여줄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네. 당장 지금 뭐 당대표가 됐다 해가지고 그것이 뭐 대선 후보로 갔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이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이 좀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